반갑습니다. 울산대학교 윤경일입니다. 생긴 건 약간 조폭스럽게 생겨서 죄송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왜든지 10분 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문을 많이 썼는데 생각보다 앞에 배 교수님 소관 사무라든지 자치경찰 사무라든지 이런 거 표 다 빼니까 굉장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인데요. 들어가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실제로는 7월 1일자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는 시범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작년까지도 이 자치경찰 문제는 별 관심들이 다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법 개정 연말에 되고 시행해야 되는데 우짜지 하다 보니까 이래 지금 와서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뒤에도 설명되겠지만 위원 추천이 돼서 회의도 하고 그렇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여기 경찰 관련 분도 있으실 거고 시청 관련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빨리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넘들 시행착오 다 보고 하면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넘들보다 너무 늦게 하면 쟤들은 왜 안 하지? 이렇게만 하고 있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역 언론 조금 보니까 이제 뭐 추천위원회 만들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써놨던데, 사실은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조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급한 마음을 가지되 징검다리를 차근차근 건너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법적사항인데, 아까 발표자이신 배미란 교수님이 짧게 하셔서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위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정도만 머리에 넣고 가시면 관련 전문가들 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도경찰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약간은 옥상옥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제 이 시도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뭘 하느냐,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고 특히 현재까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시피 울산지방경찰청이라 하던 제도가 없어지고 울산경찰청이 된 부분에서 그 청장을, 지금은 청장이 와 있으니까 못하겠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제로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 울산경찰청장을 임용할 때 힘을 쓰게 되겠죠. 결론은 이제 누가 더 힘센가에 대한 결국 싸움이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서 벌어지겠지만 결국은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훨씬 더 힘센 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한 명이랑 상임위원 한 명은 밑에 각주 같은 걸 보시면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2급 정무직 공무원 또는 상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정무직 공무원은 시장님 정도, 또 원래 하면은 FM대로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 정도가 정무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권리를 갖고 이제 밑에 이제 4급 뭐 이런 거는 다 밑에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연임이 안 됩니다. 3년만 하시면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다시는 못 합니다. 그래서 꼭 이때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물밀듯이 뭔가 이렇게 파도친다. 위원 7명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뒤에 쭉 다시 더 추가로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 하고요. 24조에 나오는 사무에 대해서는 아까 배 교수님 설명에 다 나와 있고 뒤에 법률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다시 드리면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하되 그 경찰청장이 하는 업무 중에서 자치경찰 사무만을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경찰서장을 평가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도경찰위원회는 시장님 소속에다가 그리고 시경청장의 상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무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사무기관을 두는데 뒤에도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누가 위원이 될 거냐가
중요하고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들이 되어야 하는가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 발표 준비하면서 전 생전 울산청이 뭐 하는가를, 왜냐하면 울산경찰서만 알지, 울주경찰서, 남부경찰서만 알지 울산청은 뭐가 하는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올 1월 달에 이름을 이제 지방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바꾸면서 본래 차장이 있던 거를 3개로 나눠서 아까 배 교수님 발표에서 나왔지만 공공안전부, 기본적으로 국가경찰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오는 수사부장,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자치경찰부장으로 나뉘고, 자치경찰부장 밑에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들을 두고 밑에 개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5개 경찰서, 10개 지구대, 20개 파출소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어떻게 그 담당 경찰들을 이제 그 지방 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판단하냐, 법률적 용어로, 그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15페이지 보시면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광주, 대전, 충남, 강원, 부산 등은 이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울산시에도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게 준비한다기보다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를 빼고 넣고, 뭐 뒤에 지금 46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그 예시 조례가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사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울산만의 특별한 걸 뭘 할 거냐, 예를 들면 관광경찰대를 만들 거냐, 내수면 경찰대를 만들 거냐, 뭐 이런 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업무가 정해지다 보면 교통시설이나 표지물 이런 거는 본래 경찰청이 너무기관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교통과 뭐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시청이나 우리 그 기초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교통시설물 같은 게 정리가 되겠죠. 이런 게 자치경찰들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구성 관련해서는 19조 제4항에 보면 법, 위원 중 한 명은 인권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다 한 명인데 의회만 2명이고, 물론 위원 추천 위원가 있습니다. 이거는 복잡한 동네니까 의회에서 인권 관련한 전문가를 그 위원으로 한 명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건데, 어떤 사람이 추천이 돼서 울산경찰을, 자치경찰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합리적으로 걱정하는 것들은 시도지사의 그 토호적인 뭐 권력 바로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느끼면은 경찰들이 본래 하던 거를 어떻게 자치경찰화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무원들도 계실 거고 경찰분들도 계실 텐데, 공무원들은 지금 이제 그거를 싸매고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업무 분장을 잘 해가지고 이게 시도지사 밑으로 있는 거니까 잘 통제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해야 될 거고, 경찰들은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한 거니까 그런 방법을 찾을 텐데, 그런 방법을 넘어설 수 있게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사권 등등등을 다 줘놨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발랄한 분들이 가셔서 발랄하게 멱살 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임용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법에 나와 있는데, 경찰청장 임용을 그러니까 울산시 경찰청장의 임용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청장, 경찰청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아까도 잠깐 드렸지만 이거 협의만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협의는 합의랑 다르니까, 근데 어느 쪽 중심으로 협의할 거냐? 분명히 경찰청에서는 우리 추천하는 사람들, 국가경찰이니까 추천하는 사람들 해달라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면, 이쪽 우리 자치경찰이니까 자치경찰 쪽 힘을 실을 수 있는 위원회에 힘을 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원 추천 말씀도 드렸지만은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이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진행시켜 주셔야 시민을 좀 무서워한다 할까요? 시민을 위하는 자치경찰이 되는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경찰서장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평가를 잘할 수 있을까도 싶지만 평가하면 얼마나 반영하라고 돼 있는데 반영을 얼마나 할까도 좀 걱정은 됩니다. 자기 마음이니까 인사권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점 더 이제 권한들을 더 챙겨오는 법보다는 관련해서 챙겨오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명시적으로 없었더라도 부서들 문제인데요. 이건 담당 공무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거 어디가 감당하고 특히 경비 관련해서는 본청 그러니까 시경에는 경비가 따로 있거든요. 자치경찰부장 밑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찰서로 내려와서 나중에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물론 파출소나 등등 나와셔서 지금도 행사 경비 다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시도경찰위원회 인사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는 좀 다른 문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사무기구 구성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뭐 26명 정도로 지금 정원이 확정될 것이고 제주는 20명 해서 총괄과의 4급 1명, 협력과의 총경 1명 정도로 정해져 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대전은 27명에 2과 5개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비슷하게 경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위원장하고 상임위원 문제인데요. 이 16페이지. 이게 위원회인데 권한이 위원장이 좀 더 세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임위원 1명을 사무국장을 겸하게 하면서 위원장 지위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위 받는 사람이 같이 회의 들어가서 한 표를 행사한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당장은 법이 그래 돼 있으니까 못 고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무국장으로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걸 뽑는다든지 하는 형태로 위원회는 보통 그렇게 운영하니까요. 그런 형태로 바꾸는 것도 합당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배 교수님 지적하신 예산 문제는 국가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다 하던 건 다 국가가 내고 우리가 새롭게 뭔가 정책을 창출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국가 보고 하라는 건 좀 웃는 거고 그렇게만 설명드리고 그래서 시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안착을 하려면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고 더욱더 필요한 거는 못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좀 안착이 되고 나면 시행착오가 결정이 되고 나면 결국은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진정한 자치경찰, 국가경찰이 아닌 자치경찰 신분의 자치경찰 제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박영철 대표님 이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자치위원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문환 교수님 그리고 배미란 교수님 윤경일 박사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이 작년에 이제 행자위에 한 2년 정도 있었고 올해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 행정자치위원장이 되면서 이제 상임위원회를 3년차 이제 접어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나왔었죠. 이 키워드를 듣고 이게 관심이 좀 있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뭐 주민자치 이런 거 들었지만 사실 주민자치경찰제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서 지금 배미란 교수님과 지금 윤경일 박사님께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또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신 것 같고요. 저는 시의회에서도 자치경찰제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이제 준비 상황들 그리고 지금 뭐 개선점이나 향후 과제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입 논의는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 자치경찰제 도입을 천명한 이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매 정권에서 이제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성을 이제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시행되지 못하다가 제기는 되어 왔는데 시행을 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9일 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이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 조직과 업무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요. 민생 치안의 수준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올해 첫 발을 내딛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울산시의 그 준비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도입에 앞서서 뭐 개선점이라든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작년 8월 김영배 국회의원이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에 9월부터 준비 계획을 세우고 10월에 TF팀을 구성하였고요. 11월에 지방분권협의회에서 도입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9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출범을 위한 로드맵이 수립이 되고 올해 1월에 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자치경찰 준비 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15일 날 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그리고 총 26명을 증원하는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는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서 이제 4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사무국을 설치하고 5월부터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거쳐서 7월에는 본격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3개월 남짓 준비를 하는 기간에서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습니다. 20대 국회까지만 해도 국가경찰과 이제 자치경찰을 구분해서 이제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이 줄곧 이렇게 논의가 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하면서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일원화로 이렇게 되면서 모델이 되면서 이제 자치경찰 그 도입에 대해서 이제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은 불가피하고 자치경찰제가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경찰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존 경찰 사무가 자치사무하고 국가사무, 수사사무 셋으로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의 명확한 구분이 좀 필요하고 경찰청과 울산시가 합의해서 지역 실정에 좀 맞는 조례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업무는 주체를 명확히 해서 치안 역량 그 향상과 대시민 치안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또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도 굉장히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제 생활안전이라든가 교통, 경비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자치경찰의 이제 인사나 예산 등 뭐 주요 정책을 비롯해서 감사 의뢰와 그리고 감찰 요구, 징계 요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조정 권한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치경찰과 이제 토호 세력 간의 비리라든가 유착을 막기 위한 권한의 어떤 행사 방법을 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규정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진정한 자치경찰로 시민의 이제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뭐 조직이라든가 인력 구성과 관련해서 보면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지역별 상이한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여건에 맞게 시도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개방형 직위 공모 등을 통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그 임명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좀 안정성과 책임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인력이라든가 장비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경찰의 독립적인 재정 분권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할지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예산 운영 방안이 조속히 확정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치분권의 이념이 이제 반영된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 제도가 그러니까 확립이 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재반 비용 모두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그 자치경찰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이제 치안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진정한 의미의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이원화 체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관련 기관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의견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계속 건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 그 자치경찰 준비 상황이나 이 과제에 대해서 발언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가 이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매끄럽지 못했는데 이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입니다. 박수를 한 번에 쳐주시죠. 앞에 보니까 인사할 때 박수를 잘 안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수를 받고 시작을 해야 시간 맞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배무람 교수님하고 윤경일 박사님이 자세하게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의라든가 역할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약간 달리 인권단체니까 저의 관심은 인권을 어떻게 경찰이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잠시 좀 하려고 합니다. 경찰은 언제나 인권 경찰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어떤 기점들이 있을 때마다 인권 경찰이 되겠다고 대대적인 행사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인권 경찰의 모습을 취한 거를 본 적은 없어요. 제가 50여 년을 살아봤지만 제가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장을 했었는데 저희가 회의하면서 항상 싸우는 게 경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선하고의 차이가 좁힐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권경찰이 되려고 하면은 사실 경찰의 행정력이 시민을 향하고 있잖아요. 공권력이 행사가 시민을 향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의사와 그 사람들의 의견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고 외부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들의 인권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계속 배제한 채 계속 인권경찰이 되겠다고 부르짖는 그 자체가 너무 공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했었습니다.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서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잘하면 좀 마련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은 중앙 집권적인 형태로 운영돼 왔었기 때문에 지방마다 그런 부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정책을 생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방으로 그 권한들이 대폭 이양이 되면서 지역에 맞는 특히 민주적인 통제를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제도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편에서 보면 자치경찰제 도입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늘상 부르짖었던 인권경찰로 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실제적인 이런 좀 기대를 좀 해 보게 됩니다. 실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자료집 10페이지에도 나오지만,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었던 이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해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라든가 기본권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할 건가라는 논쟁들이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상태가 됐고 이것이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라는 게 2018년에 있었는데 이때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전제로 걸었던 것이 5번에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치경찰제가 지역에서 지역 경찰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이런 선한 의미 이런 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실제 도입한 것은 이런 정치적인 이런 관계에서 맥락 속에서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입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근데 그 합의문의 그 다음 그 번호가 있는 6번에 보면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검찰이 실천해야 될 것 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를 모색하고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을 약속한다라는 것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찰이 가져왔던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 시행과 동시에 경찰 운영 자체가 인권에 기반해서 운영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경찰의 주요 내용을 앞서서 쭉 살펴봤으니까, 인권 부분만 좀 얘기를 해보면, 몇 가지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가 대부분 발생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저희도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수사 과정에서 그 강압적인 수사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인권 침해 호소들을 많이 해 오고 있고 지금도 대부분의 인권 침해 경찰과 관련한 것은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인권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자치경찰제가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검경 수사권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지금 갖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도 좀 귀 기울여질 게 있는 것은 기존에 기소에 대한 부분, 수사에 대한 부분을 검찰이 책임지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준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이 여태까지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와서 1차 수사권 종결이 되면서 경찰이 수사권을 종결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이 수사권을 그만큼 많이 갖고 간 만큼의 역량을 강화하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유지하거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수사들이 이어질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기반한 수사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재정립할 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도경찰청에서 이런 전반적인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경찰에 대한 인권 기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인권교육을 강화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권교육에 대한 예산 자체가 너무나 빈약해서 실제 인권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울산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과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좀 줄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것만으로는 통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 지금 있는 청문감사관 제도 같은 경우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엔 너무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민주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형태의 외부 통제 기관들을 좀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인권옴부ds만 또는 인권센터 같은 것을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외부의 전문가에 의한 통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군요. 앞에 있으니까. 뒤에 그 정보경찰에 대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시도경찰위원회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토론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제도이고 우리 삶을 어떻게 보면은 좌지우지할 만큼의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이 제도의 변화인데 이것이 전혀 시민들 속에서 회자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포럼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정치권 주도로 7명의 시도경찰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를 모색하고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환영하고 지지해서 출발해야 될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있는 정치 진영의 어떤 자리 나눠먹기 형태로 흐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시민 주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돼서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이 빠르게 정착되기를 좀 간절하게 바라면서 이런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요청을 한 거고요. 그렇게 보면 자치경찰제의 도입의 시작 또 시도경찰위원회의 기본적인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 시민주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좀 세부적인 논의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법에 보면은 제19조에 구성 원칙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해놨어요. 20조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경찰위원이 돼야 된다. 예컨대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조교수 5년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쭉 담아놓긴 했는데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경찰이 갖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을 시민의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지역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독립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19조에 적절하게 그 원칙에 걸맞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9조에 제 입으로 얘기하기 되게 인권단체에서 그렇긴 한데 19조의 사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위원 중 한 명은 인권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법령으로. 일반적으로 법에 이런 식의 규정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남아놨는가? 조문이 이렇게 된 입법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동안 인권을 침해해왔던 경찰의 아픈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을 도입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스크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하면 그냥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장 찍는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깊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중 있게 좀 다뤄주시기를 좀 간절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절차들이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임명 절차가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검증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런 사람이 당연히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7명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 권자에는 되어 있지만 그들의 정치적 책임이긴 하지만 그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그 사람이 대표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들이 조례를 통해서 좀 반드시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마무리하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또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분들도 있지만 이미 7명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가 막 논의가 거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그런 부분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쪽만 내세워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것을 진행이 되더라도 그게 정치권 주도의 어떤 권력 다툼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도록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또 그들의 의사에 걸맞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기본적 원칙들이 같이 합의되는 이런 자리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논의되고 좀 더 밀도 있게 논의돼서 반영돼 가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